들어봐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편하지 않은 집, 창틀 안,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곳, 그리고 지옥, 사각의 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들일까요? 여러분 맞추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2010년도 초반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그 학교, 특별히 이 교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들이 그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표현들입니다. 편하지 않은 집, 창틀한,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곳, 지옥, 사각의 길.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편하지 않은 집,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곳, 이 정도는 어쩌면 애교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서슴없이 이 교실을 두고 사각의 길, 지옥 등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맞으러 가는 곳입니다. 맞으러 가는 곳.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반축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반축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얼마만큼 두렵고 또 그리고 공부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교실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동안 그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름을 받을 때도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단연간 10여 년 정도 청소년들과 같이 몸을 그렇게 둥글면서 피부를 만들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들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눈만 봐도 아니면 그 시기만 이렇게 봐도 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중학교 6학년에서 이제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될 때 아이들이 어떤 그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 변화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속속들이 합니다. 그래서 대충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대충은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교회 선을 보러 올 무렵에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가 함께 이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저는 어쩌면 그 설교를 위한 설교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설교에 있어서는 제 목회적인 철학을 담았고 그리고 평생 제가 어떤 그 사역을 담당할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개를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그 다음 세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 레슨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정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한번 접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단 구타, 집단 폭행, 집단 따돌림, 은따, 왕따, 살인 충동, 자살 충동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청소년 사이에서 낯선 언어가 이제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낯익은 이들의 언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제가 언젠가 모 방송국을 통해서 그 학교의 실상이 어떠한 데 대한 시리즈로 방송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고 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 대구의 모 중학생이 그죠? 등교를 하는 길에 그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그날이 2011년 12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긴 것은 앞뒤로 빼곡히 적은 A4 용지 2장의 유서가 전부였는데요. 그 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부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이제 적어 두었는데요. 학교에서 알게 된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날마다 자신을 협박을 하고 괴롭히면서 통장의 돈을 조금씩 이제 갈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하고 오만 신분과 숙제를 시켰습니다. 매일 집에 다른 아이들과 찾아와서 회를 때리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가 남긴 유서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9일입니다. 자살하기 바로 전날인데요.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하였고,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여기 이 내용이 무슨 안기부에서 죄인들을 이렇게 끌어놓고 이렇게 취조하고 고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들에게 도움을 가하려고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부디 저 없이도 행복하세요. 이것이 이 아이가 남긴 마지막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슬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이 부모님이 또 두 분이 그죠? 중학교 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늘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을 비우시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새를 알고 있는 이런 가해자들이, 학생들이 이들을 이렇게 이 아이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학교 연시고 또 교실의 현 주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학교 폭력은 더 진화하게 이르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정서적인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집단 따돌림, 왕따라고 하는 것이죠. 왕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행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외딴 곳에 이른바 보호 감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독방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독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 그 누구라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같이 밥을 먹어주는 친구가 없어요. 체육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인데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따돌려 버려요. 조별 모임 시간인데 같이 나누고 같이 어떻게 보면 토론하는 시간인데 이 아이의 의견을 다 묵살해 버립니다. 자, 이런 생활을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학교에서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습니까?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왕따입니다. 왕따. 근데 이런 왕따들이 특별히
그 사회적인 약자를 지목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 따돌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뭘 알겠어요? 이 세상에 지금 겨우 이제 10대 초중반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약자를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또 왕따를 시키는지 보면 너무나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정말 사악하기 그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키가 작은 아이, 또 못생긴 아이, 가난한 아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 지저분 아이, 그런 아이들을 그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따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어떤 따돌림의 방식이 개발이 되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톡 왔다. 들어보셨죠? 네, 카톡 왔다라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그 따돌림을 당하는 그 아이들을 초대를 해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학교에서 하듯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들어왔는데 걔가 무슨 그 댓글을 쓰고 아니면 의견을 제시해도 그냥 아이들 이제 반톡이라고 그러죠. 한 30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누구도 답장을 쓰지 않는 겁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뭐냐, 이 아이에 대한 굴욕적인 사진을 올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욕설들을 이 아이에 퍼붓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를 초대해 놓고 모든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채팅방에서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 아이가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나가고 싶죠. 이 채팅방에 나가는 게 있거든요. 나가려고 하면 끝까지 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초대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신념에 비수를 꺾고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심각하냐면 이 한국 사회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2010년도 초반에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앞다투어서 방영도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그냥 뉴스에 한 줄 그냥 기사거리에 불과해요.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면 부산 어느 아파트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살했다, 떨어져서 죽었다. 이게 이제 한 줄 그냥 기사거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그 중에 이 왕따, 그죠? 이 자살 순위에 있어서 자살 순위가 우리나라 세계 1위인데 그 중에서 자살 순위 1위가 뭐냐면 이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단연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자라고 있고 그런 아이들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이 사회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쿨 폴리스라고 들어보셨죠? 학교를 지키는 경찰관들이 웬 말입니까? 학교에 경찰들이 들어온다는 게 이게 무슨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 아닙니까? 경찰들이 학교에 주둔하고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학교에 운영되고 있고 또 학교마다 상담실을 열어서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것처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각각 개개인에게 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권한과 권리를 일반 개인에게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 어린이가 불러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의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가 소지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학교에 남아돌 만한 아이들이 있을까?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적대감, 적대함, 혐오감, 아니면 불만과 불평 이게 늘 이 아이들 심령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 분노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10대들의 아이들의 정서적인 오늘날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설마 그 애가 그러겠느냐. 그랬던 아이들이 이럴 때면 그렇죠. 뭐 착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 없었던 그 아이, 그리고 맑고 명랑했던 그 아이가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시켰던 그 가해자, 그 당사자, 장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을 통해서 또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얼마나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지, 그죠? 정말 그 아이만큼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랬던 그 아이가 나의 조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사촌일 수도 있고 육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이마저 가해자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아이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학교 현실에 있어서 그 교실에 있어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자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사회에 정말 골마 터져가는 이 아픔의 그 현실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잔인한 사각의 링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또 그 방송 한 편을 제가 보았는데 학교 폭력 회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학교 하나를 이들이 지었는데 이름하여 소나기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 이들의 폭력과도 같은 이 혼란의 시기가 여름날에 한 줄기 소나기같이 지나가라고 소나기라는 이름의 학교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학교에 가해와 그리고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이를테면 1대1 면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통한 치유라든지 또 그림을 통한 치유, 그리고 놀이를 가진 어떤 치유 방식들의 다양한 어떤 상담 기법을 활용을 하면서 모든 어떤 그런 오늘날에 활용되어지는 기법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전 유소 때에는 정말 뽀삐 꿀린 강아지처럼 마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결국 8박 9일의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모습 속에서 또 이들이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서는 자기가 피해를 주었던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에게 사죄를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악마로 들어왔던 아이들이 천사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학교를 떠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천사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가 치료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근본이나 그들의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의 상담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한때 즐겁고 한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떤 정신을 그들이 소유를 하고 회복했다고 해서 이들이 전면적으로 전인격적인 정말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상담가 그리고 심리 치료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면 또 크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인한 사각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원인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밝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에 프랭크 엘가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가 37개국의 국가가 학교 폭력의 비율을 연구하다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나라 학교 폭력의 그래프가 성인들의 살인율 그래프와 놀랍게도 거의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또 수차례 조사한 것이라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의 X축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성인의 살인율은 높아만 가고 덩달아 학교 폭력의 비율도 더 높아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나라의 빈부와의 관련성은 전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부의 불평등, 다시 말하면 부의 불균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가난한 동네 바로 옆에 백만장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그 긴장감이나 그 갈등 지수가 얼마나 높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연구와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느냐 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배운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본 것이 싸움이고 폭행이다 보니까 그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일상으로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된 결과는 이것입니다. 폭력은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어떤 곳에서 발생하느냐?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조리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한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느냐면 교실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실은 무엇이냐? 이 사회의 축소판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고스란히 본받은 판박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은 무엇인가? 이 사회의 척도이자 잣대이자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느냐면 곧 이들의 아픔이 곧 이 사회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드러내는 판박이고 모형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회가 걸어가고 나아갈 장래를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이 일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실에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의 축소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실에 서열이 있습니다. 교실에는 권력이 있고요. 이 교실에는 파당이 있습니다. 교실에 착취와 발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실에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에서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학생답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보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공부하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한 일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열심히 어른들로부터 배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들 젊은이들에게 있는가? 이 청소년들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근본적이고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면 우리는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해결책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또 뿌리 뽑겠다고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거의 쓸모가 없는 무용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다 드러났습니다.
상담도 좋고 또 심리치료도 좋지만 이것들은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자존심을 높이는 대화법, 또래 상담, 소크라테스 대화법 등등의 수많은 대안들이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표피적인 대안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사회를, 우리 청소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그 열왕기상 그 말씀을 통해서 새벽 재단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공의와 평등, 그리고 이 복음과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기브온 산당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 지혜를 왜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간구했던 이 지혜가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밝혀 드러나고 있듯이 그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만이 참다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온전히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흉내는 낼 뿐이시다, 그죠? 빛 좋은 개사구에 불과할 뿐이지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지역도, 그 어떤 구역도, 그 어떤 사회도 온전히 공정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통계 자료가 얘기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서 그 복음이 참다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지나가는 그 사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과 국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꽃피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이 복음 어디로 전파되었습니까? 유럽으로 증거되어지고 또 이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되죠. 이 북아메리카에 넘어왔던 복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공의와 정의와 어떻게 보면 평등과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국가와 나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현되었는지 보게 되면 복음이 거쳐갔던 것이죠. 복음이 거쳐가야지만 그 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과 그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이 죽정동과 이 수지와 이 용인 지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강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감당해야 되느냐면 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만을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크고 포부가 크다고 해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다 감당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재능과 그리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누구를 감당하게 되면 되느냐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대지중학교라든지 현암중학교라든지 축전중학교 이 주변에 있는 젊은들과 청소년들을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물결이 누구나 거세게 오염되어 있고 거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과연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라면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투트랙으로 가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일학교의 활성화입니다. 주일학교 활성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의 회복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 언젠가는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주변의 젊은이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작은 성경과 우리의 작은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그냥 스쳐 지나쳐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신령이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주일학교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강에서 속해 있는 모든 건축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참된 예배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그리고 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정말 그런 어떤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